얘들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할 건데 일단은 여기 순서는 그렇지 않지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뭐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제 너희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옆강의실에 소리 다 들리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까먹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까먹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돼. 내가 함수할 때도 얘기하지만 너희가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돼. 아무리 복잡한 식이 주어져도 너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어떻게? 기억이 안 나면 점이라도 찍으셔야죠. 알겠어?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돼. 알겠지? 그럼 일단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지수함수라는 건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오는 함수. 예를 들면 y는 2의 x승 이렇게 생긴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오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부르고 로그함수라는 건 y는 로그 2의 x 같이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오는 함수를 이제 로그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함수라는 걸 배울 때 이제 뭘 생각을 하자 그랬어? 첫 번째 얘네들이 어떤 형태, 그러니까 형태라고 해봐야 이제 xy 관계식을 얘기를 하는 거지. xy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중등 때 함수는 얘만 알면 됐지. 그치? 근데 고등 때 함수는 뭐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돼? 진짜? 네. 진짜. 니네 함수 처음에 배웠을 때 잘 생각해봐. 함수 처음에 배웠을 때. 아니 그러니까 중등 함수 말고 수하에서 함수 처음 배웠을 때. 범위. 뭐 거의 비슷해. 그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로. 부등식. 이거 그렇지. 여기 나왔어. 절대값. 아니 나 이게 아니야. 정의역이랑 치역도 생각을 해주자 그랬잖아. 항상 뭐 사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공역까지 생각을 해주면 더 좋지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y는 x랑 y는 x제곱은 어떤 함수야? 우리가 중등 때는 y는 x랑 y는 x제곱은 다른 함수였지. 근데 정의역에 따라서 얘네들이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따질 때는 이제 항상 정의역, 치역, 공역을 꼭 같이 데리고 가야 돼. 알겠지? 그럼 이제 지수함수를 정의역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지수에는 뭐가 올 수 있다 그랬어 이제? 실수 전체 아무거나 다 올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지수의 실수 전체가 오려면 밑은 어떻게 돼야 돼? 항상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얘는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밑이 어떤 애들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밑이 0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됐어? 왜?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여기에다가 모든 실수를 다 넣으면 편하니까. 오케이? 그래 지수함수는 일단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될 거고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진수 자리에는 누구밖에 못 와? 0보다 큰 애밖에 못 오지. 그러니까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래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기고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을 왜 같이 할까? 앞에 지수 배우고 뒤에 로그 배웠으니까? 네, 싫어요. 맞아. 그래서 같이 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너희가 역함수라는 거 배웠지? 우리가 역함수는 웬만하면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y는 x랑 y랑 x랑 바꿔요. 그렇지. 그럼 내가 저 지수함수에 y랑 x를 자리를 이렇게 바꿔볼게. 그 다음에 뭐 해? 이게 좀 어색하니까 2의 y승은 x라고 할까? 그 다음에 뭐 해? 로그로 y를 x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지. 그럼 이거를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y는 2의 로그 x. 로그 로그 2의 2의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얘네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역함수는 뭐야? y는 x. 그렇지. 그것만이라도 기억하라고 했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지. 그러면 이 두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나오겠지. 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하나만 그리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당연하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러니까 한꺼번에 배우자라는 얘기야. 됐어? 그럼 또 생각을 해볼게. 역함수라는 건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 얘는 지금 정의역이 실수 전체지. 얘는 뭐냐?
x가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지. 그럼 역함수면은 얘의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면 얘의 치역은 뭐가 될까? 0보다 작거나 역함수라는 거는 얘의 정의역이 얘의 뭐가 돼? 치역이 될 거고 얘의 정의역이 얘의 치역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의 치역은 뭐라고 하면 돼? y가 치역 y가 0보다 크다. 얘의 치역은 y가 실수 전체.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사실만 알면은 요거까지도 알 수 있어. 아니 바보들아. 너 벤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요 함수를 f라고 하면 요 함수를 f 역함수 이렇게 했잖아. 그럼 f라는 함수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뭐 공역이었죠. 그냥 치역이라고 할게. 얘가 정의역 치역이었다면 역함수는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이잖아. 그 얘기한 거잖아 지금. 됐어? 그래서 같이 두면 사실은 정의역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치역은 그래프 안 그리면 몰랐지. 근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얘네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렇게 알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너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 뭐 강제로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정의역, 치역, 생김새까지 다 다뤘네. 나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어. 여기서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어. 너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야? 1대1 잘 봐봐. 정확하게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대응이지. 자, 그럼 이제 봐봐. 질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함수.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럼 그때 얘는 1대1 대응이었어?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이렇게 그으면 1대1 야, 1대1 대응은 모든 x가 선택을 하고 모든 y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지. y 근데 선택 못 받은 게 이만큼이나 있는데? 아 1대1 대응 아니고 1대1 함수지. 그러네. 내가 뭐라고 정의했어?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다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1대1 대응이 될 수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y는 2의 x승의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그치. 그렇게 무식하게 그려야 돼. 진짜야. 우리 정의역은 이미 정해졌잖아. x에다 모든 실수 다 넣어봐야 되는데 그냥 조금씩 넣어볼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 대입해볼까? 0부터 대입해보자. 0, 몇이야? 0,1, 1, 2, 아 좀 이렇게 급격하게 커지지 않아? 뭐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지. 그럼 이쪽은? 왼쪽은 음수 대입하면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서 음수 쪽까지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근데 0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y는 2의 x승이 이렇게 생겼지. 근데 우리 봐봐. 그럼 얘 만족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나?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y가 0보다 크다가 되지. 됐어? 그럼 그때 봐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어때? 같지? 얘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어? 아니요 아니라고 그랬지. 얘는? 1대1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얘 역함수 우리가 아까 구했는데 y는 로그 2의 x라고? 나 거짓말 한 거야? 예외 예외 그딴 거 없어. 거짓말 하신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한 거야? 네. 아니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다 어떻게 됐어? 실수 전체였지. 근데 얘 지수함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데 공역을 애초에 양수만 둘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얘도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공역을 양수로 설정했는데 양수 중에서 선택받지 못한 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지수함수는 치역뿐만 아니라 공역도 양수 전체로 설정이 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어? 1대1 대응인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역함수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야. 저 역함수 우리가 반대로 그리죠. 지금 역함수도 한번 그려볼까? 그럼 y는 x를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제 역함수 아까 y는 로그 2의 x라고 그랬지. 그럼 걔는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 저 그냥 반대로 옮겨요. 그러면 얘는 x축에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나왔어 그럼 얘는 어디 축에 안 닿을까? Y축 y축에 안 닿으면서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다 했다.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너희가 지금 유리함수를 안 배워서 내가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 선은 닿지 못하는 선이지. 요 선도 닿지 못하는 선이지. 됐어? 그럼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지만 닿지 못하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누구야? y는 0이지. 우리가 흔히 x축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x는 0, 얘는 y축이라고 부르지. 됐어?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점근선을 그리고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 알겠지? 그럼 우리가 그린 거는 이제 가장 기본 형태 중에 하나를 그렸을 뿐이고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해봐야 돼.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그래프를 배우고 나서 이 그래프에서 챙길 거 뭐 있어? 잘 생각해봐. 그래프 생긴 거, 그 다음에 정역, 공역, 치역, 그 다음에 점근선 여기까지만 챙기면 끝이야. 이 이상은 절대 안 나와. 이게 전부야. 근데 너희가 점근선을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정역, 치역, 공역도 까먹으면 안 돼. 이제 함수를 새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들마다 특징이 있잖아. 얘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점근선을 가진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지금 여기 밑을 2라고만 설정을 했잖아. 근데 밑이 바뀌어봐. 밑이 3이라고 해도 밑이 4라고 해도 밑이 2분의 1이라고 해도 얘들은 항상 어디를 지날까? 지수함수는? 그거 똑같다.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여기 밑이 뭐든 간에 1. 그치? 항상 값이 1이지.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밑에 관계없이 여기가 0이 될 때 값인 1 항상 어디를 지난다? 0,1을 지난다. 그럼 로그함수는 항상 어디를 지난다? 1,1. 그치 1,0을 지난다. 얘도 밑에 관계없이 얘가 아무리 변해도 여기다가 1 넣으면 항상 0이 되잖아. 됐어?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면 너희가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돼.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생각을 하고 정역, 공역, 치역 생각하고 그 다음 점근선 생각하고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에 있다까지 생각을 해두고 머릿속에 그냥 그림 이미지를 박아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됐어? 그럼 진짜 지수함수, 로그함수 끝이야. 그럼 너네 함수 배우고 나서 뭐 할까 이거 가지고? 이걸로 그 활용. 그치? 함수 활용을 하는데 활용하는 거 뭐 없잖아. 맨날 뭐 구해? 최대 최소밖에 더 구해? 그게 좀 짜증나는 거긴 하지만 그게 끝이야. 최대 최소 구하고 뭐 대소 비교하는데 사용한다는데 개뿔. 대소 비교할 때 막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사용한다 하는데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걸. 그냥 너희 대충 숫자 때려놓고 끝낼 거라. 뭐 그거는 모르겠어. 아, 그리고 얘도 중요해. 1대1 대응. 1대1 대응인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1대1 대응이어서 유용한 점이 있어.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y는 x제곱이 있으면 이 값이 4가 되는 x값이 몇 개가 나와? 2개. 2개가 나오지. 근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만약에 2의 x승이 4가 나왔으면 x값이 몇일까? 2개. 2 라고 그냥 다른 게 나올 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 때 굉장히 편해. 그냥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올 거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이따 할 거고 근데 우리가 아직 기본적인 걸 덜 배워서 기본적인 건 조금만 더 해보자.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애들만 그렸냐면 밑이 1보다 큰 애들만 그렸지. 그럼 봐봐. 밑이 1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값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쭉 증가를 했지. 그럼 밑이 1보다 작은 것도 한번 그려보자. 내가 y는 2분의 1의 x의 그래프도 그려볼게.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수값을 넣으면 1 넣으면 뭐야? 2분의 1 어차피 0,1은 지나고 그 다음 2를 넣으면 4분의 1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오히려 몇이 돼?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되고 이렇게 되지. 얘도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y축 반전. 그치? 얘네들은 정확하게 뭐에 대해 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건 어떻게 확인해? 우리 최근에 우함수 기함수 했잖아 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무슨 함수야? 우함수잖아. 얘네가 우함수인지 어떻게 확인해? 서로 우함수 관계에 있는지? 어떤 x로? 여기다 마이너스 x를 넣어봤더니 얘가 돼 안 돼? 되지. 그럼 얘네 둘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얘가 우함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 둘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있다 정도를 우리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봄으로써 확인을 해볼 수 있겠지. 얘네가 우함수라는 건 아니고 그냥 y축 대칭임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지수함수 그래프의 형태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래프의 형태는 두 가지로 그려질 거야.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1보다 작을 때 밑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때는 y는 x를 이렇게 그리면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y는 a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y는 x 그래프 y는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됐어? 둘 다 이제 y는 x에 대해 대칭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x에서 교점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지. 근데 얘는 어쩔 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밑에 따라 좀 다르겠지? 됐어? 그러면은 얘는 생각을 해보자.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더 멀리. 가파라지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a 값이 더 커지면 얘는 로그 함수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달라붙어? 축에 달라붙게 되지. 됐어? 그럼 얘 같은 경우도 근데 이 상황에서 밑이 커진다는 뭐야?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크지? 그럼 3분의 1이 어떻게 생겨져? 3분의 1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생겨지지. 그럼 얘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얘는 사실 얘도 뭐야? y축에 더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려야 돼? 로그 함수도 로그 함수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x축에 더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의 x승의 그래프와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는 정확하게 이제 누가 더 x축에 붙어 있는지 누가 더 y축에 붙어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해서 그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됐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진짜 여기 끝이네. 그럼 이제 얘네를 가지고 뭐 할까 우리가? 자, 아니야 최대최소는 너무 뒤야. 자, 우리가 2차 함수 배웠을 때도 생각을 해봐. 가장 기본 형태 배우고 걔 뭐 했어? 이동. 그치? 이동. 평행이동 시켰지. 평행이동도 시키고 이제 우리 뭐도 시킬까? 대칭이동도 시켜야 되는데 대칭이동은 이미 한 번은 한 거 아니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건? 그럼 얘네들을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도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동하고 뭐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동하고 이런 것들 그래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가장 기본 형태의 그래프 얘랑 얘를 기반으로 사실 얘도 필요 없어. 얘를 기반으로 그리면 돼. 사실 이거는 배울 필요도 없이 우리가 2의 x승을 그릴 수 있으면 2의 마이너스 x승 즉 2분의 1의 x승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연히 그릴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만 생각해도 돼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케이스 두 개 나눠서 배우니까 요거까지 가르치는 거고. 됐어? 그럼 이제 얘네들을 평행이동을 시켜볼 건데 y는 a의 x승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는 a x-p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지. 이건 어렵지 않아? 그럼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모두 생각해줘야 돼. 정의역이 어떻게 되며 뭐 공역은 빼고 치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또 점근선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 정의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야. 뭐 얘가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된다고 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실수값을 다 대입할 수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변하진 않아. 근데 치역은 어떨까? 치역은 변하겠지. 왜? 점근선이 뭐가 되니까? 점근선이 원래 뭐였어?
x축이었지. y는 0이었지.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되든 점근선이 뭐가 돼?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q가 될 거니까 치역은 어떻게 될까? y가 q보다 크다가 되겠지? 이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아는 거고.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y는 로그 a에 x-p 더하기 q 이렇게 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 치역, 점근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럼 얘는 치역은 여전히 뭘까? 얘는 치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x가 p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원래 x는 0이었는데 이제 x는 p가 됐겠지? 뭐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거라 너희가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가장 기본 형태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차 함수도 꼭지점부터 생각을 하잖아. 가장 기본 형태에서 꼭지점이 0,0이었는데 걔가 어떻게 이동됐는지를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평행 이동이 되었는데 원래 가장 기본 형태를 기준으로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항상 체크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또 기본적인 건데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결국 평행 이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도 찾아. 다음 중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또는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겹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겹칠 수 있으려면 2차 함수는 뭐가 똑같았어야 돼? 2차 함수의 기울기가 있어.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으면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칠 수 있지. 그럼 얘네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으려면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칠 수 있으려면 뭐가 같아야 되냐면 밑이 같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밑이 같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밑이 같은 걸 어떻게 찾냐는 거지. 예를 들면 y는 3의 x승이 있고 y는 3의 2x승이 있어. 얘네들은 밑이 같네? 겹치나? 못 겹쳐. 밑이 다른 거야. 그럼 밑이 같은지 다른지는 항상 여기 x를 여기 그러니까 x 앞에 개수가 있게끔 없게끔 개수가 말 잘못했다. 개수가 1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판단을 해줘야 돼. 알겠지? 됐어? 그럼 만약 이건 어때? 얘는 여기 함수값 몇 배 한 거야? 두개한 거예요. 함수값 2배 했으니까 겹쳐질 수 있을까? 네. 네. 그럼요. 아니 함수값을 2배를 했는데 어떻게 겹쳐져? 이동 안 하잖아. 어? 이동 안 하잖아. 아니 겹쳐져. 얘네들은 평행이동 관계가 겹쳐져. 그러니까 왜냐면은 단순히 여기가 같다고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여기 앞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2배가 됐으면 우리가 함수값이 2배가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 기본적으로 함수값이 2배가 됐는데 얘네가 사실 평행이동 관계에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2도 밑을 몇으로 표현할 수 있어? 3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얘는 3에 로그 3에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쟤는 뭐야? y는 3에 로그 3에 2 곱하기 3의 x승이니까 3에 5 x 플러스 로그 3의 2 이렇게 되면 x축의 방향을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로그 3의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은 겹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여기에 2배, 3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냥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 지수함수에서는. 됐어? 뭐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는지는 뭐 그냥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근데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게 3의 x-p 이렇게 대놓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a 곱하기 3의 x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도 얘를 못 처리해줘야 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거다 라고 처리를 해줘야 돼.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됐어? 일단은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돼.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여기만 개수를 뭘로 맞춰? 1로 맞춰주면 평행이동 했을 때 같다 또는 대칭이동 했을 때 같다. 물론 마이너스 1까지도 포함이겠지. 대칭이동 했을 때. 됐어? 그럼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도 보고 우리가 y는 로그 3의 x가 있어. 여기를 로그 3의 뭐 x-2 더하기 4 뭐 대놓고 이렇게 써있으면은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겠지. 그치?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여기 4를 무시하고 이번에 얘는 어때? 얘는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을까? 네. 아니야. 얘는 아니야. 아까 지수함수일 때는 지수함수는 여기 앞에 몇 배가 된 게 영향을 안 끼쳤잖아. 네.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배가 됐을 때 어디에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얘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밑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럼 밑이 변화가 된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얘네 신경을 써줘야 돼. 오케이? 그럼 만약 이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겹칠 수 있을까 얘랑? 네. 왜?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x-2 이렇게 되니까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지.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붙어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 얘는. 근데 여기 붙어있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그러니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차이는 뭐야? 지수 함수는 어디가 깨끗해야 돼? 여기가 개수가 1로 맞춰주고 나서 밑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로그 함수는 여기는 상관없고 여기를 1 또는 마이너스 1로 맞춰주고 밑이 같았을 때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확실히 차이는 있으니까 똑같은 위치의 거를 보고 비교를 하면 안 돼. 둘 다 다른 걸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돼. 지수함수일 때는 여기를 1로 맞추는 게 중요한 거고 로그함수일 때는 여기를 1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1 또는 마이너스 1. 됐어? 지수함수일 때는 a 앞에 숫자가 붙는 거는 숫자가 곱해지는 거는 상관없어.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로그함수일 때는 여기에 숫자가 곱해지는 건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했을 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돼. 알겠지?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웠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제든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2차 함수는 특히 그래프를 안 그리면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가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지. 그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너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생긴 거 방금 봐봐.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지. 증가하지. 로그함수도 이렇게 생겼지.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하지. 밑이 1보다 작을 땐 지수함수 감소하고 로그함수도 어떻게 돼? 감소하잖아. 그럼 얘네는 최대 최소 따질 때 그냥 양 끝값 대입하면 돼 안 돼? 돼. 맞지?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사실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독으로 나와 있을 때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그냥 양 끝값 대입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단독으로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지? 누구랑 같이 나올까? 2차 함수랑 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단순히 2의 x승이 아니라 얘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시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일 때.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저 X 2차 함수를 잡아버린다. 뭐 맨날 하듯이. 봐봐. 일단은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없으니까 얘를 뭐로 치환을 해? t로 치환을 하지. 얘를 t로 치환을 하면 우리가 2의 t승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없어 좌표평면에? 그릴 수 있지. 좌표평면에 y는 2의 t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은 점근선 이렇게 있고 2의 t승이 이렇게 생겼겠지. y는 2의 t승 이렇게 하고 여기가 y축이 되는 거고 여기가 t축이 되겠지. 됐어? 그럼 내가 지금 t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얘의 범위도 구해야 되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1의 제곱 더하기 2니까 2차 함수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2가 되니까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더 멀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몇이야? 마이너스 1의 최대값 6을 받겠지?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은 2.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t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몇이야? 최대값은? 아니야. 이게 무슨 최소값은 2의 제곱. 됐니?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안 나오고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하게끔 나올 거니까 너무 쉬울 거라 걱정은 안 해도 돼. 어렵게 나올 거야. 야, 조금 짧아. 일단은 기본적인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얘기를 했어. 뭐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뒤에 방정식 부등식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방정식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방정식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로그가 포함된 방정식은 문제가 좀 많이 생겨.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거야 오늘은. 네, 다른 거는 모르겠고 몇 개 연습만 한번 해보자. 115번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쭉 연습할 거야. 너 이번에 숙제 많아. 기본적인 것들 연습하고 지나갈까? 봐봐. 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y는 3의 x승에서 출발을 해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1이 되겠지? 그러니까 x축, y축을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 y는 1을 이렇게 그리고 됐어? 그럼 얘는 고정적으로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일까? 원래 3의 x승은 0,1을 고정적으로 지났지. 그럼 얘는 고정적으로 지나는 점이 어떻게 될까? 2,2. 그치, 원래 0,1이었으니까 얘가 2,2가 되겠지. 근데 그걸 이 상태에서도 바로 찾으려면 얘가 몇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해보면 돼?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1이 되는. 그래서 얘가 2, 저 0이잖아. 2,2를 항상 지나고.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 상태로. 위치 1보다 크니까 그냥 쭉 이렇게만 그려주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그래프 그릴 때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어? 점근선과 항상 지나는 점. 요거 체크해서 그려주면 돼. 알겠지? 정근선 방정식 y는 1이에요. 그치, 얘는 y는 1이지. 그리고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체크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치역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하려고 했지. 그럼 정의역은 뭐야? 여전히 실수 전체가 될 거고 치역은 여기가 그래프 봤을 때 1보다 위쪽에 있지. 그럼 치역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y가 1보다 크다인데 정확하게는 치역 이렇게 써줘야 돼.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저 121, 122에 대소 비교하라는데 저걸 니네가 주먹밖에나 기록 안 할 것 같은데. 봐봐. 지수함수 배웠으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할 거야. 여기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지. 그 다음 8에 2분의 1승이지. 6제곱근 16이지. 얘네 다 밑을 몇으로 통일할 수 있어? 2로 통일할 수 있지. 얘는 이게 몇 승이야? 이게 그냥 2승이죠. 얘는 이게 몇 승이야? 2에 2분의 3승이지. 얘는 이게 몇 승이야? 네. 3분의 2승이지. 그러면은 밑이 2인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지. 점근선이 얘니까 점근선 항상 체크해주고 점근선이 얘니까 점근선 그려주고 여기 0,1 지나게끔 됐어? 그리고 나서 요 각각의 값들은 얘는 요 함수에다가 요 y는 2의 x승이라는 함수에다가 x에다 뭐 대입한 거야? 2 대입한 거고 얘는 x에다가 2분의 3 대입한 거고 얘는 x에다가 3분의 2 대입한 거니까 당연히 누가 큰 거야? 2 대입했을 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뭐 이런 식으로 대수를 비교하라는데 뭐 그렇다고. 일단
23번에 2번을 한번 보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시작해야 돼? 얘가 3분의 1의 x승이지. 그러니까 얘네 합쳐서 3분의 2의 x승으로 바꾸고 나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어? x축 y축 그려놓고 점근선은 이대로고 0,1을 지나면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감소하겠지. 그럼 이제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가 최대고 3 대입했을 때가 최소. 그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 형태를 이렇게 변형하는 거를 못할까봐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127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금 한 거니까 저거는 스킵하고 125번 2차 함수랑 같이 나온다 그랬는데 아까 내가 해준 거는 지수 자리에 2차 함수가 나왔을 때지. 근데 얘는 지수 자리에 2차 함수가 나온 건 아니고 12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애초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항상 체크를 해보는 거야. 우리가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항상 뭐 해줘야 돼? 그릴 수 있게끔 치환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릴 수 있게끔. 그럼 그릴 수 있게끔 치환을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게 우린 앞으로 t가 0보다 크다는 꼭 써줘야 돼. 왜? 지수값은 2의 거듭 제곱값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없더라도 t가 0보다 크다는 항상 써줘야 돼. 그러고 나면 y가 뭐가 돼?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되지. 여기 있는 4는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여기 2의 제곱 때문에 나온 거지? 됐어? 그럼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어쨌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이제 구할 수 있지. 근데 단 뭐만 신경 써주면 돼? t의 범위만 신경 써주면 되겠지.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x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니까 t의 범위는 2의 0승부터 2의 3승 사이가 아닐까? 왜냐면 t가 2의 x승이잖아. 그치? 아니면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돼. 너희가 2의 x승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이때 x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니까 0 대입했을 때 1, 3 대입했을 때 8이니까 t의 범위는 1에서 8 사이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됐어? 그럼 t의 범위가 1에서 8 사이가 되니까 제가 y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가 2, 마이너스 2가 되고 t의 범위가 1부터 8까지니까 1이 여기 있고 8은 좀 멀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최대값은 8 대입했을 때 몇이야? 34 이렇게 되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129번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x 더하기 y가 4인 상황에서 지금 3의 x승 더하기 3의 y승의 최소값을 구하래. 얘도 큰일이 난 거 아닌가? 일단 최대 최소 구하려면 선생님 그래프 그리라고 그릴 수 있어? 이런 건 못 그리지.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그럼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지 않겠어? 그럼 우리가 양수인 두 개의 최소값을 구할 때 쓸 수 있는 거 하나 배웠는데 수화에서 그렇지.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겠지. 얘네 둘의 산술평균은 뭐 이상이야? 오씨 얘네들의 산술평균은 얘네들의 뭐 이상이야? 기하평균 이상이지. 얘네 둘의 산술평균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잖아. 얘네들의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 이상이다. 이게 우리 알려진 사실이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x 더하기 y가 4니까 이쪽이 몇이야 그냥? 9네? 18. 그럼 0변에 2 곱하면 18.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함수 말고 어떠한 지수가 들어간 식의 최대 최소에서는 이렇게 산술기하가 쓰일 수도 있다 라고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라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함수가 아니라 어떠한 식의 최대 최소라면 우리가 뭐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산술기하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코슈바르츠는 거의 안 나와. 코슈바르츠는 나오면 다항식에서 나올 거야. 근데 얘는 다항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산술기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 화장실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갔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 좀만 숨 돌려. 멀었어. 12시에 끝나면 맞죠? 불안해? 여기 가야 돼가지고. 아, 지금 12시 끝났어. 근데 저 이거 끝나고 수업 들은 다음에 그럼 못 나오면 어떡해요? 뭐 주중에 하면 되지. 그쵸? 4시에 가야 돼가지고 3시 공부 집 가야 돼서 어차피 나도 못 봐줘. 아, 근데 자기 제어가 안 되는 최재호 같은 학생들 문제 좀 풀고 가란 소리지. 왜요? 숙제를 안 해오잖아. 까먹은 거예요. 내가 메일 보낼게. 아니요, 월수금마다 보내시면 할 수 있어요. 화목은 학교에서 영어 숙제를 해야 되는데요. 월수금은 수학 숙제를 할 수 있어요. 알았어. 아무튼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기로 합의 본 거야. 알겠지? 네. 3시간 할까? 오늘도 8시부터 온 애들 있어. 너네도 8시에 부를 수 있어 나. 쌤, 저 오늘 9시에 일어났는데요. 난 몇 시에 일어났을까? 6시요. 5시 반. 저랑 똑같이 일어났어요. 넌 저 그때랑 숙제 나왔는데 좋아. 선생님 지하철에서 자셨잖아요. 아니야. 저 2시까지. 더블로리 보다 왔어. 안 지겨워요. 다 할만해? 오늘 몇 번까지? 그러니까 이게 숙제 내기가 되게 애매해. 숙제가 조금 띄엄띄엄 있을 거야. 내가 로그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못 내서 나는 오늘 함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방정식 부등식을 조금 더 추가로 하고 교정을 할 생각이야. 육반 선생님들한테 얘기는 해놨거든. 내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본적인 설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방부등식은 못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정석 기준으로는 지수로그 함수가 한 단원, 그 다음에 지수로그 방정식이 한 단원, 지수로그 부등식이 한 단원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양이 많은 건데 이게 우리가 진도 특강을 어쨌든 최소화하려고 4회로 잡은 건데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더 하는 건 너희 동의만 있으면 상관없어. 어차피 비용 발생은 안 하니까. 그리고 너희 동의를 못 받게 구하진 않고 통보지. 통보지. 내 시간을 써서 내가 하겠다. 알겠지?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 커피를 이제 좀 마셔야겠어요. 나 마시라고? 아니요, 저요. 왜? 지금까지 엄마 때문에 커피를 못 마셨는데 이제 마셔야겠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믹스 커피 타 먹으면 조금씩 뺏어 먹고 그러지 않았나? 저 녹차처럼 카페인 적은 거 먹어도 잠을 못 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개맛없어.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다니 무슨 소리야 그게. 저 녹차 마셔도 잠이 안 오던데. 먹어도 잘 자던데요? 내가 저거를 잠 깨려고 먹는데 카페인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시원해서 먹는 거지. 저 녹차만 먹어도 하룻밤 잘 못 자요. 어떻게 저래 부럽다. 근데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잠은 잘 자는데. 카페인이 엄청 예민한 거예요. 좋은 거야. 아무튼 얘들아 로그 쪽도 일단은 내가 뭐 기본적인 것들은 너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실 너희가 똑똑해서 내가 오늘 수업하기 좀 편했던 거야. 왜냐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한 번에 하면은 못 알아듣는 애들이 많거든. 힘들어하거든. 근데 너희는 다행히 한꺼번에 알아들어주네. 좋아. 뭔지는 아는데 알아들은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알아들은 거야.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는 숙제를 바로바로 하세요. 아니 바로바로 하면 또 까먹잖아요. 그럼 한 번 더 하면 되지. 나눠서 할게요. 그래. 얘들아 이거의 또 최대 최소를 구하래. 이번엔 로그가 들어가는 식이지.
로그가 들어간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못 그리니까 뭐 해야 돼? 치환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로그 2 곱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를 뭐라고 치환을 해? t라고 치환을 하면 식이 어떻게 돼?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인데 치환을 했으니까 얘 범위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로그 2의 x는 어떻게 생겼어? 로그 2의 x는 점근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항상 1,0을 지난다. 그때 x의 범위가 1에서 8 사이니까 1 여기지? 그다음 8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가 8, 몇이야? 8, 몇이야? 3이지? 로그 2에 8, 3이잖아. 됐어?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에서 3 사이 이렇게. 뭐? 아니에요. 그럼 0에서 3 사이일 때 얘가 어떻게 돼? 얘가 t-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얘가 1,2인데 t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0은 여기 있고 3은 좀 멀리 있으니까 3 대입했을 때가 최대겠지? 그럼 얘가 3,6 맞지? 6이 될 거고 그래서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2다 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이건 몇 번이야? 어? 이거 몇 번이야? 176번. 176번에 얘가 1번.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이것저것 변형이 너무 많이 돼서 근데 너희가 아무튼 그러니까 최대 최소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한다가 머리에 박혀 있으면 돼.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면 뭐 한다?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래프를 못 그리면 뭐 한다? 치환한다. 뭐 노가다야 자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래프 형태로 치환한다가 기본이야. 네. 알겠지? 그 다음에 식의 최대 최소에서는 산술기하까지도 고려한다야. 근데 사실 이건 고려한다가 아니라 식의 최대 최소 나오면 산술기하 쓰세요지. 알겠지? 더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눗셈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뭐 해야 돼? 쪼개야 되겠지? 로그 3의 9가 2지 2 마이너스 로그 3의 x 이렇게 쪼개고 나면 여기도 뭐 하고 싶어? 그치 얘를 t로 치환을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치환을 하고 싶다 하고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 여기다 9 대입하면 2 그럼 t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는 뭐냐 이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t-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1이 될 건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멀고 2가 가까우니까 어쨌든 최대값은 1인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최소, 얘가 최대 이렇게. 그냥 이건 진짜 어려운 거. 여기까지는 그냥 워밍업 수준. 어려워요. 아, 벌써 어려운데. 어떡하냐. 워밍업인데 파이팅할 거 같아요. 좀만 참아. 미치겠어. 얘가 x는 a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준 거야.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대. 야, 근데 이건 미체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결국 최대값은 누구의 최대값인 거야?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인 거지. 스몰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인 거지.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 로그 y는 로그 10 곱하기 x에 2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될 거고 10이랑 얘랑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1 더하기 로그 x에 2 마이너스 로그 x승 그럼 얘가 지수 자리에 있으니까 얘를 1 더하기 2 마이너스 로그 x의 로그 x승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로그 x승? 로그 x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거야. 일단은 내가 스몰 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로그 y의 최대값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즉 얘의 최대값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떻게? 얘를 t로 치환을 해서. 근데 얘는 지금 x의 범위가 없지. 네. x의 범위가 없으니까 t는 실수 전체가 되겠지?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값 다 가지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지. 그래서 얘는 따라서 t 값이 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 거야? 2를 갖지. 그래서 여기 최대값 b가 2는 아니야. 로그 y의 값이 최대값이 2인 거잖아. 로그 y의 최대값이 2인 거잖아. 그럼 y의 최대값은 몇이야? 로그 y의 최대값이 2니까 얘의 최대값이 로그 y의 최대값이 2니까 그때 y 값은 얼마야? 100. 그래서 얘가 100. 그럼 그때 t 값이 1이니까 그때 x 값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로그 x가 t잖아. 얘가 1이니까 이때 x 값은 10. 이렇게까지. 너무 어렵다. A가 몇이고 B가 몇이고. A가 10, B가 100. 쌤 되게 척척 풀어놓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 게 적응이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뭐 어떻게? 아까 처음 보자마자 막 이렇게 딱딱 할 수 있지. 너희가 이렇게 딱딱 할 수가 없잖아. 아, 선생님은 되잖아요. 나는 이것만 몇 년도 아니지. 나도 이거 한 고1 때쯤 배웠을 거 아니야. 한 40년 때. 그러니까 이것만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못하면 안 되지. 아니야 근데 이 정도는 독학했어. 고1부터 40년 지났는데 저 정도면 굉장히 동안. 얘들아 고등수업 정도는 독학할 수 있어. 고등수학을 사실 독학은 아니고 친구 끼고 했어. 그거는 친구가 많이 알려줬어. 친구야 나도 알려줘. 네가 알려줘야지. 나 아직도 모르면 그 친구한테 물어봐. 그 친구 덩치가 뭐예요? 되게 똑똑한가 보네요 그 친구가. 덩치가 뭐예요? 재홍이랑 반대래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지. 직업이 뭐예요? 의사. 아니? 과학자. 아씨 까먹었다. 교수 필기상 되기 전이야. 박사. 석사. 박사. 아니야 박사도 끝났어. 석사. 박사를 아씨 그 이름 뭐 있었는데? 박사. 백수? 백수는 아니고 교수. 백수는 아니고 티라미수. 뭐야? 그 뭐 이름이 있는데 지금 까먹었어. 연수. 진수. 진수 아니고. 아무튼 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 되고 아니 이미 교수 임용을 받은 애들도 있는데 걔는 좀 천천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친구분의 이름은 김진영이 아니 김준영일 것 같아요. 아니야 김식이네. 나 아니야. 아무튼 뭔가 모르면은 걔한테 물어보면 돼. 나랑 동갑 중에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애였어. 근데 그런 분이 왜 수능 만점을 수능 만점은 못 받지. 영어를 지독히도 싫어했으니까. 아 영어 빼면은 국어에서 한두 개 틀린 게 전부일걸? 저도 영어 지독히 싫어요. 근데 영어는 그때는 이제 뭐지? 절대평가가 아니었으니까 1등급 컷만 딱 맞췄어. 와. 영어 정말 단어 외우기 싫어했는데 자기 수능은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냥 그 정도까지만 진짜 공부했어. 싫어요. 왜 배워? 얘들아 봐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또 이거 함수야? 네. 아니 아니요. 아직은 함수가 아니에요. 식이지? 아직은이 아니라 지금 계속 함수가 아니야. 얘는 피아노 식이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까 아까 저렇게 말하시면 아닌 거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뉘앙스로 하지 말고. 되게 떠보는 식으로.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이잖아. 네. 식이면 아까 최대 최소 구할 때 못 쓴다 그랬어? 시원? 미친놈들이 산수를 켜. 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로그 3에 얘네 둘 곱하면
AB.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 이렇게 되지? 그럼 결국 이거 전체가 최소이려면 누가 최소여야 돼? 얘가 최소여야 되지. 그럼 얘의 최소값은 몇이야? 5에다가 이거 두 개 곱한 거 9요. 곱하면 4고 거기에다가 4 그러면 9지? 그러니까 전체 최소값은 2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 얘들 숙제는 이런 식으로. 뭐 적당히 이렇게 보낼게. 잘해주세요. 적당히도 아닐 것 같아요. 역시 싫어. 가요. 아니 안 가. 살려주세요. 12시 중심에 보낼 거야. 살려주세요. 저는 5분 살면은 주는데 주기에서는 안 된다. 일단은 113부터 저번에 5분 늦게 끝냈으니까. 113부터 135. 아닌데? 그럼 중간에 자르고 뒤에 또 있죠? 응. 아니. 113부터 135 그리고 158부터 아 어쩐지 너무 깝다 이제 했더니 많아졌다. 158부터 187. 많다. 아닌데? 별로인 것 같아요. 얼른 해. 근데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일단 사실 소개보다 먼저 하자. 그래 어려운 거 먼저 해. 이게 제일 쉬운 거. 요거는요? 응? 요거는요? 그거 없어. 없어요? 그건 너희 연산연습 몇 번까지 시켰으면 다 했어. 그 뒤에 활용 아니었어? 200번 뒤에. 네. 가연이 이러고 수업은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 어차피 나를 이따 보는데? 그니까요. 아니 근데 가연이 아까 전에 그 요거 못했다고 본인도 못했다고 막 아니 근데 그 뭐 너네가 반성 좀 해야 돼. 네. 선생님 가면 안 돼요. 가. 진짜 뭐 가. 가 얘들아.